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 만에 안동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나흘째 확산 중인 산불이 오늘 저녁 6시쯤 청송과 영양군을 거쳐 영덕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화마에 해안가 주민들은 급하게 바닷가 방파제로까지 피신해 가까스로 구조될 만큼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영덕 산불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사망자 수 9명, 주택 1,356채 파손, 이재민 800여 명. 영덕에 산불이 옮겨붙은 지 나흘 만에 진화가 완료됐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재민 구호에 집중할 때 영덕 산불 피해 지역 구호 현장을 살펴봅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영덕까지 옮겨붙은 산불은 축산면, 영해면, 지품면 등 영덕 전 지역에 빠르게 확산돼 한때 전 군민 대피 명령이 내려질 만큼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 영덕 노물리에 사는데 집이 완전 전소돼가지고 폭삭 내려앉았어요. 형체가 없어. 위에 그냥 폭삭 내려앉았어요. 봉숭아도 다 타보고 사과도 다 타보고 배도 다 타보고 막 산 밑에 있으니까 앵도로 가면 다 타버렸는데. 산에 바로 밑에 집이기 때문에 벌써 저쪽에서 불이 와서 그때 설마 해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집은 안 넘치겠지 했더니 막 삽시간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깜짝스럽게 와가 덩그를 가와서 5집이 참 돌아가면 다 타버렸네. 앞집이 뒤뒤 뭐다 타버렸네. 산불이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영덕. 800여 명의 이재민이 여러 대피소에 흩어져서 머물고 있는데요. 여러 봉사단체와 구호단체들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대피소였던 영덕 국민체육센터. 이곳에는 수많은 봉사자의 구심점이 되는 영덕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재민 대피소에는 4월 1일자 오후 기준으로 179명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행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품면 분들이 많으시고요. 영덕읍, 축산면 분들이 그 지역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재민이 모인 만큼 필요한 지원들도 많을 텐데요. 다행히 전국 각지에서 급식 지원, 물품 지원이 모여들고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덕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고 있죠. 매일 지속적으로 저희 어르신들 지원이라든지 급식 지원 자원봉사자를 매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후원 물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요 건너편에 물품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서 물품을 수급 관리하고 배분하고 하는데 한 30명 정도 매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영덕군 가족센터에서 전담해서 의류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20-30명씩 매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차 음료 봉사라든지 온기 나눔 쉼터 이렇게 이재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 활용하는데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평균적으로 저희가 오고 있고 제가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움의 손길 덕분에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세탁차도 바삐 돌아가고 있고요. 가까운 경주시에서는 시의회와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쳐 급식 봉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겠죠? 거동이 너무 많이 불편해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한 그런 피해자들이 여러 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봉사자로서 같이 마음을 공감하면서도 일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기간에 피해를 입어서 오갈 데가 없어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거밖에 없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자원부터 자원봉사자까지 너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셔서 사실은 진짜 우리 아직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지금처럼 지속적인 그 자원봉사자의 열정이나 이런 손길이 향후에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길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예. 영덕군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품면. 그중 3화 1위는 마을회관이 피해를 입지 않아 이곳을 대피소로 삼고 있었는데요.
국제재난구호단체 합동대응팀이 산불 초기부터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 1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70명 정도가 지내고 계세요. 50가구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도시락을, 그 밥차에서 만든 도시락을 받아다가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끼 정도를 저희가 좀 특식처럼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서 오늘 날짜를 잡고 좀 여쭤보고 한 다음에 이제 치킨이랑 지금 이제 꼬마 김밥을 준비해서 오늘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흔했을 음식이 이재민에겐 특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네. 아까 이래 해주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니요, 뭐가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힘을 받고 가요. 정도 많으시고. 그래 이래가 있는데 이래가 위로하고 이래 거들어주고 이래가 대접하고 이래 하니 그게 더 고마운 게 어딥니까? 아이고. 마을회관에 모여있는 이재민에겐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찾아와주는 이들이 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납니다, 진짜로. 예, 너무 고마운 일이고 국민들이 다들 걱정해 주시고 구호품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힘이 나요. 힘을 내야죠, 또. 오늘 모처럼 뭐 참 통닭에 김밥에 별식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저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참 고맙습니다. 저희를 너무 반겨주시고 뭐 밥도 먼저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도움을 드리러 왔지만 제가 오히려 힘을 받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힘드신 와중에도 맛있게 드셔줘서 조금 되게 뿌듯하고 마을 상태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집과 타버린 논밭, 그리고 이재민들의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있어 이재민들은 다시 힘을 내봅니다.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역대급 산불이 꺼지긴 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큽니다. 지금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사방을 둘러보면 다 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분들의 이재민 생활도 시작이고 어려움이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금도 모금을 해주시고 또 SNS에서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계속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들 하시니까 지금부터 최소 1년입니다. 최소 1년 동안 관심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이 평범한 일상과 미소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자, 오늘 제가 이 봄철을 맞아서 차량 관리 요령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제가 필요한데 어떤 차량이 좋을지 제가 한번 물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봄철 차량 관리 요령 제대로 배워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될 봄맞이 차량 관리 방법 꼭꼭 짚어드립니다. 엔진오일 교체 시기부터 배터리 수명 체크, 겨울철 쌓인 염화칼슘 제거까지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봄철 차량 관리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가지고 봄이 왔는데 차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가장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차를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소리부터가 차가 지금 많은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냄새도 조금 약간 이 필터 문제인지 냄새도 좋지가 않아서 많은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오늘 열심히 정비를 받아서 이 차를 한번 깨끗하게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많은 차를 살릴 차례입니다.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은 차 소리만 들어도 그 상태를 꿰뚫는다는 그 사람, 명불허전 차 마스터를 만나러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너튜브에서 정말 많이 뵀었는데 그래요? 제가 오늘 차가 정말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잘 찾아왔을까요? 예, 그렇죠. 저를
콕콕 찍어서 잘 찾아왔네요. 오늘 차량 관리 꿀팁을 전해주실 분은 인터넷 영상 플랫폼에서 구독자 17만 명의 선택을 받은 실력자, 정비계의 살아있는 백과사전 김창복 차량기술사입니다. 차 박사가 알려주는 봄맞이 차량 필수 관리법, 엔진오일 점검입니다. 봄철 꼭 엔진오일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엔진오일 교체 시기와 점검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첫 번째로는 엔진오일 같은데 그렇죠. 엔진오일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아직 남아있더라도 네네. 추운 겨울철을 지났을 때는 반드시 봄철에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엔진오일이 담겨있는 그 통 내부에는 다량의 빈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네. 이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가 시동을 걸어서 엔진 온도가 섭씨 40에서 70도 사이가 되면 다량으로 유리에 성에 낀 것처럼 다량으로 뭐 수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러한 수분이 엔진오일과 희석돼서 그 엔진오일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특히 시동을 걸어서 20-30분 내로 주행거리가 짧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점검할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항상 왼쪽으로 열어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얗게 스러지가 끼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엔진오일 게이지를 가지고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하얗게 끼어 있죠. 이런 차량들은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아직 남아있더라도 꼭 교체를 하셔야 돼요. 겨울철 짧은 운행으로 생긴 수분이 엔진오일을 변질시키고 하얀 찌꺼기로 쌓일 수 있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차량의 성능과 수명도 줄어들 수 있답니다. 엔진오일 점검 첫 번째, 엔진오일 캡은 항상 왼쪽으로 열기. 두 번째, 하얀 찌꺼기가 묻어나오면 교환 시기와 상관없이 꼭 교체해주기 잊지 말자고요. 두 번째, 배터리 점검입니다. 겨울 동안 사용량이 많은 배터리는 방전 위험이 높은데요. 누구나 쉽게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는 꿀팁 대방출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배터리는 어떻게 체크할까요? 배터리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났잖아요. 네. 추운 겨울에 배터리 사용량이 아주 많습니다. 많죠. 많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시험을 우리가 그 소비자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버튼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냥 바로 버튼만요? 예. 꾹 누르. 예, 됐어요. 네. 자, 계기판에 지금 온 스타트 전원이 들어오다가 여러 각종 그 경고등이 들어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전조등을 그 상향등을 켜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전조등이 지금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왔어요. 예. 자, 이것을 약 한 2-3분 정도 한번 우리가 대기시켜 봅시다. 네. 전압계를 측정하니까 11.93V까지 떨어져서 시동을 스타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시동이 바로 걸리죠? 자, 다시 한 번 더 시동을 꺼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또 시동을 걸어보세요. 이 차는 시동이 잘 걸리는데요? 그렇죠. 이 차는 배터리가 지금 현재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용량이 충분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배터리 용량 시험을 꼭 카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혹시 카센터 가까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해놓은 다음에 응급출동 혹시나 할 수 있으니까 키를 온 상태로 해놓고 일단 2단을 연다든지 버튼을 2번 눌러서 온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전조등을 상향 전조등을 켜놓고 2-3분 정도 대기한 후에 시동을 다시 걸어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차량은 바로 시동이 걸리지만, 만약에 그 비정상적인 차량, 배터리 용량이 부족한 차량들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셀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매우 약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비업소를 방문하셔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배터리 체크 완료. 추운 겨울을 난 배터리는 방전 위험이 높은데요. 먼저 브레이크 밟지 말고 시동 버튼 누른 후
상향 전조등 켜고 대기. 시동을 켰다 꺼보면서 배터리 용량 체크! 겨울철 도로 위에 눈과 얼음을 녹이기 위해 사용된 염화칼슘은 차량 부식의 주범. 내 차를 보호하기 위해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도 꼼꼼한 세척은 필수입니다. 똑똑한 염화칼슘 제거법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희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한번 밟으면서 예. 차 안에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타이어 쪽에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염화칼슘은 자동차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나 갓길에 보면 염화칼슘이 다량으로 누군지 쌓인 것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염화칼슘이 그만큼 많이 도로에 뿌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뿌려진 염화칼슘 성분이 차체에 달라붙게 되고 또 제동 장치인 브레이크 디스크나 패드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며든 그 염화칼슘 성분이 브레이크 패드 면적을 또는 그 접촉 면적을 그 야금야금 침투하기 때문에 이게 좁아져서 제동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보시죠. 이 부분이 차근차근 부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빨에 죽지 먹듯이 야금야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차에 보시죠. 원래는 지금 접촉 면적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염화칼슘이 그 성분이 뿌려져서 묻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부식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차장 가서 외부 세차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이어에 있는 부분에 제동장치에 마찰제를 반드시 씻어내려 주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세차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여기를 세차를 하죠? 여기는 하부 세차를 해도 이 부분은 잘 세차가 되지 않습니다. 물통을 가지고 물로 흠뻑 씻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물을 더 많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염화칼슘 성분이 또는 패드에 스며들어 있는 염화칼슘 성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우내 차에 쌓인 염화칼슘,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하부 세차와 함께 타이어 제동장치,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도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네, 오늘 봄철 차량 관리 요령 배워가지고 이 차 한번 제가 점검을 받고 왔는데 마음에 들어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 그대로 잘 기억하셔서 꼭 정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디오스! 전문가들은 겨울이 끝난 이 시기 자동차를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차량의 수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고 똑똑한 봄철 자동차 관리, 오늘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최근 많은 시청자를 폭삭 울린 드라마,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지만 우리 지역에서 찍은 장면들도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아따, 찾아다니느라 징하게 거시겠어잉?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드라마 속 서울대는 사실 따단 전남대였습니다. 아우, 그 당시에는 자유와 낭만의 공간으로 한 이 대학가를 이 청춘 드라마 속 소재로 많이 썼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즘의 캠퍼스는 어떤지 어떻게 저 박근명이와 함께 놀아보실래요?
만연한 봄을 맞이한 캠퍼스. 피어나는 봄꽃과 싱그러운 청춘. 그 젊음이 부러워 저도 살짝 껴봤는데요. 감쪽같죠? 능청맞게 잘 걷는구나. 캠퍼스 참 예쁘다. 안녕, 나 영문학과 양금명이야. 반가워. 응? 폭삭 그 드라마 촬영 장소로 쓰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어딘 줄 알고 있어요? 이쪽에서 디도 뒤쪽 오.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왜 그 드라마 촬영지로 이 전남대가 딱 뽑혔을까요? 학교가 예쁘긴 해요. 아, 자연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딱 이맘때쯤에 우리 학교 여기가 가장 예뻐요 할 만한 그런 또 재학생의 추천 픽 있을까요? 저기 쪽에 가면은 호수랑 같이 용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예뻐요. 광주의 데이트 성지 중 한 곳이기도 한 전남대 용지. 넓은 연못을 둘러싼 버드나무와 꽃들이 정취를 더해줍니다. 전남대 캠퍼스는 근대 건축물과 현대 건물이 공존하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조경이 특히 아름다워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저기서도 드라마를 찍고 있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풋풋한 장면. 잔디밭에 앉아 봄 햇살을 즐기는 청춘들을 만났습니다. 너희도 공부 안 하고 뭐하니?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울어요. 우리 아빠 뱃니라고? 왜요? 견디기가 힘들어? 왜 그렇게 드라마한테 사랑받는 장소가 됐을까요? 일단 나무가 크고 너무 예뻐요. 나무가 예쁘니까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다 예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배경으로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전남대. 올봄 꽃놀이는 전남대에서 해보세요. 하염없이 그댈 생각하며 다음이요. 초라한 나의 마음 하나 언제나 처음과 같은 기다림 하나 주인님, 잠시만요. 드라마 속 금명이가 알바를 했던 극장이 바로 깐느 극장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극장입니다. 1935년도부터 이곳 한 자리를 쭉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 특유의 빨간 좌석을 보고 광주 극장임을 눈치채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깐느 극장은 IMF 여파로 문을 닫았지만 광주 극장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또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극장만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공간에 쌓여져 있는 또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 공간에 오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되새겨 보신 분들도 계시고. 누구나 영화관에 담긴 추억 하나쯤 있잖아요. 광주극장은 영화와 함께 추억이 재생되는 공간입니다. 또 이곳 세월이 많이 또 묻어있고 이 특별한 감성이 공존하는 이 광주극장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다면? 옛날 추억도 좀 생각나고 그다음에 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요즘에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뭐 프리미엄관이니 뭐니 해서 소규모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그대로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 또 있습니다. 바로 손으로 직접 그린 간판인데요. 드라마에서도 간판쟁이가 나왔었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봤어요. 저하고 고민이 좀 비슷했어요. 좀 본인의 어떤 그 해야성과 이 그 영화 홍보에 대한 이 상업적인 어떤 그림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지점에서 고민이 있었거든요. 1990년대에는 다른 간판쟁이들과 팀을 이뤄 간판을 그렸지만 지금은 홀로 남은 박태규 화백.
이젠 시민들과 함께 손간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영화 간판 학교를 엽니다. 그래서 그곳 프로젝트로 광주극장이 100년을 기다리면서 지금 90주년인데 10년 전부터 해왔고 지금 현재 걸려있는 간판도 손으로 그린 간판도 시민이 저하고 함께 그린 간판이죠. 극장 안의 시간은 그대로지만 극장 밖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간의 어려운 시절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광주극장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광주극장을 후원해 주신 후원 회원분들과 그리고 3년 전부터 또 광주 동구에서 또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광주극장이 이후에도 건강하게 또 다양한 영화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부제를 또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고. 그동안 모인 기부금으로 노후화된 영사기와 스크린, 좌석 등을 교체할 예정이랍니다.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금명이는 알바했지만 나는 영화 보고 간다. 아, 그 드라마 속 촬영지는 광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여쁜 환경이 넘쳐나는 우리 지역 전남에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중 찾아온 곳은 보성, 벌교입니다. 자, 이 보성 벌교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벌교하면 꼬막이니까 어떻게 하나 먹고 가야죠. 꼬막과 샹들리에? 최근 본 조합 중 가장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식당은 아닌 것 같다고요? 이렇게 예쁜 곳에 꼬막이 있습니다. 있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거 말고 꼬막 좀 주세요. 아, 꼬막 한 잔 드릴까요? 네, 꼬막 주세요. 꼬막. 꼬막 한 잔? 대체 뭘 먹으러 왔냐고요? 처음에는 제가 일단 보성에서 자고 날았기 때문에 지역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고요. 그 마음을 이제 덧붙여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다가 이제 라떼로 접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꼬막 등장! 꼬막 모양의 초콜릿이 올라가는 꼬막 라떼인데요. 젊은 사장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메뉴입니다. 와, 비주얼 한번 끝내줘요. 진짜 꼬막이 올라간 것 같아. 아주 뽀득뽀득 씻은 꼬막이 올라간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쌍화차는 또 아무래도 그 드라마 촬영지 뒤를 밟고 있으니까 학시 아저씨가 먹었던 또 쌍화차가 또 메뉴에 있길래 같이 곁들여서 시켜봤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바다 맛이 나는 거 아니야? 느낌은 그런데? 뭐야! 꼬막이 이렇게 달콤할 일이야? 이번에는 꼬막 아래에 뻘을 맛볼 차례. 부드럽고 너무 달콤하고 이 벌교의 갯벌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색다르게 표현해낼 일이에요? 와. 노른자 동동 띄운 오리지널 쌍화차까지. 야, 또 벌교 오자마자 꼬막까지 보충을 하니까 에너지가 또 샘솟는구만. 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촬영지로 가보도록 하시죠. 여기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가시자. 가보시죠. 여기까지 오느라 징하게 그 시기에 했어. 마지막 촬영지는 바로 벌교 공용버스 터미널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옛날 버스 터미널이 나온다 하면 열의 9은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보면 될 정도.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용산버스 터미널로 등장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비춰 주어도 제게 무슨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조만간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간다는 벌교 공영 버스 터미널. 그 전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드라마에 나온 장면과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한 드라마 촬영지 여행. 나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내가 만든 쿠키 너무 부드러우니 자꾸만 더 오르니. 고독한 킬러 레옹 아니요, 고독한 개헌맨 좌선생이에요. 너도 인사해. 인사. 아니 화분은 왜 들고 오셨어요? 아유, 화분이요? 제가 개업 때 받은 선물인데 요즘에 물을 줘도 닦아줘도 배실배실 힘도 없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 죽어가는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인가? 어디 있지? 한번 가볼까요? 피톤치드. 혹시 여기가 이 죽은 식물도 살려준다는 그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맛있게 막 곰탕도 먹고 매운탕에 동태찌개 막 이런 거 먹으러 가다가 오늘은 왔는데 음식 냄새는 안 나고 너무 산뜻한 피톤치드의 향이 나는데요.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은 식물 카페하고 도자기 공방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인데요. 도자기도 하고 식물도 하고 카페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힘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친누나가 사장님이고요. 친누나가 도자기 공방에서 도자기 만들면서 화분하고 식기를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매형이 카페를 하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식물 판매하고 식물 심고 죽은 식물도 가져오면 제가 살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재테크 하고 있는 건데 거의 한 8년 전에 가게에 이렇게 선물 받은 이 화분인데 어떻게 재테크가 되겠습니까? 빵 터지셨네. 그렇게 크게 웃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뭐 그냥 잡초 같아 보여도 저는 집에서 정말 정성껏 이렇게 물 주고 닦아주고 하는 건데 그래도 뭐 평가 좀 어떻게? 요 아이는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요 아이는 많이 죽은 상태여가지고 화분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도 같이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추천을 해주세요. 좀 어려워요. 저는 아까 봤을 때 테이블 야자는 잘 살아있고 옆에 있는 아이는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야자 같은 경우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아이여서 같이 이렇게 합식했을 때는 물이 안 필요한 아이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앞에 있는 아스파라거스 종류가 물을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는 아이들이어서 이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추천드려요. 스테이크 먹을 일이 없으니까 아스파라거스 말고 그냥 아스파라거스 그 먹는 거. 그 먹는 아스파라거스도 똑같은 아스파라거스 맞는데요. 아스파라거스 종류가 전 세계 한 200종류 정도 되는데 그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먹는 거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관상용으로 관엽식물들이어가지고 먹을 수는 없어요. 먹는 것만 알아, 먹는 것만. 그러면 아스파라거스 이름도 좋다.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친구를 하나 해둘까요? 네. 네, 분갈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요. 먼저 화분의 흙을 모두 빼줍니다. 화분 바닥에는 통풍과 물 빠짐을 위해서 난석이라고 하는 굵은 분갈이 흙을 깔아주고 맞아요. 합식할 식물들을 화분에 넣어주고 심어주면 되는데요. 끝으로 바크라고 하는 나무 껍질을 덮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쉽더라고요. 이쁘게 파릇파릇해졌습니다. 아우 우리 애들 고생했다. 너는 안녕하고. 아 우리 또 새로운 또 테이블 야자와 아스파라거스의 친구가 생겼어요. 이쁘나요?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도자기, 그릇, 화분, 토기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앞치마를 좀 이렇게 입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저 처음이거든요. 이런 흙을 만져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정말 설레는데 그러면 한번 클래스를 시작해 볼까요? 네. 아 이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 느낌이 이러고만 있어도 정말 하루 스트레스가 그냥 싹 달아날 것 같아요. 정말 심신수양이 그냥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보통 오시는 분들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작업하고 가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원데이 클래스도 하신다고 해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물레 덕분에 그릇 모양이 뚝딱 만들어져서 정말 신기했는데요. 살짝 이제부터 살짝. 흙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모양을 잡아주고요. 마지막으로 바닥부터 옆면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닦아준 다음 실로 쑥 당겨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좌선생의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또 까불어 또 작품 만들고 까불어. 눈이 확 띄어. 정말 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딱 먹었을 때 내가 눈이 팍 띄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엔돌핀이 막 도는데 보통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맞나요? 많은 흙을 만지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맞아요. 위로받는다. 위로받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잡생각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초록. 여러분 커피 너무 이뻐. 이게 지금 말차 라떼에다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우유 크림이 싹 있고 커피가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에스프레소 씁쓸하면서 커피의 쌉싸름함과 마지막에 이 말차, 이 고운 말차의 이 만남. 우리 사장님.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이거 먹어보고 있는데 너무 초록초록하고 이런데 뭔가 이 컨셉을 이렇게 잡아 가시는 건가요? 일부러? 네, 저희가 식물도 판매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식물이 건강에도 좋고 이제 뭐 호흡기나 이런 데 다 좋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초록색을 유지하되 몸에 좋은 말차나 쑥 이런 걸 써보자 해가지고. 식물이라서. 네. 그럼 비빔밥집을 하시죠 왜? 또 초록초록이야. 그렇지만 이건 말차가 아니라는 거. 미안해. 말차가 이런 초록이라면 우리나라만의 그 전통의 그 초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봄, 쑥. 쑥향이 그윽합니다. 이거는 약간 뽀송뽀송해요. 뽀송뽀송. 카스테라 느낌도 나고, 카스테라 느낌 정도의 그런 느낌도 나는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지금 정신없이 막 떠들면서 먹다 보니까 초록 하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다양하고 흔해 보이지만 흔하지 않은 정말 속들이 재미가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제가 원래 도자기 공방을 7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식물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서울에 가서 좀 더 배우고 그리고 이 좋은 걸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합쳐버렸어요. 합쳐서 오픈하게 되었어요. 일상 속에 새로운 힐링과 휴식이 필요하고 식물이 주는 위로와 행복이 궁금하신 분들은 흙과 흙이 만나는 이 공간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와주세요. 식물과 도자기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가 있는 식물 카페에서 초록초록한 봄날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봄옷이죠. 과연 올해 패션 트렌드는? 올봄이에요. 그냥 좀 화사하고 무늬 있는 그런 옷이 좋겠죠. 깔끔하고 러블리. 깔끔하고 러블리. 러블리한 스타일. 올봄은 러블리다. 2025 SS 트렌드 제가 알려드립니다. 모두 캡처할 준비하시고 가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팁만 잘 따라하셔도 나를 더 예뻐 보이게, 더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올봄 패션 트렌드 파헤치러 가시죠. 근데 오늘 가기 전에 함께할 분들을 모셨거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십니다. 모셔볼게요. 들어오시죠. 어머, 포스부터가 남다르시죠? 와우! 아니, 일단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아니 왜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부산 MBC 코디 선생님이시거든요. 와 대박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 모셨고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키가 어떻게 되시죠? 175입니다. 모델분 맞으시죠? 네. 올 SS 트렌드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근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25년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옷에 제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뭘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아유 뭐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자 어쨌든 저희 함께 날개를 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부터 찾아가는데요. 와, 정말 걸려있는 옷 다 사고 싶더라고요. 확실히 겨울을 지나 봄이 되니까 색깔들이 화사합니다. 또 항상 이제 저희 생방송 브라우 보시면 이런 거 항상 제가 입고 있거든요. 다 저희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옷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저는 또 이런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니까. 네, 이런 것도 좋아하고. 파격적인 스타일. 약간 더울 때 여기다가 이제 땀 통풍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더울 때 여기로 땀 배출하는 구멍이라 가지고 이런 스타일도 괜찮아요. 2025 여성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요? SS 시즌에. 올해는 보어 시크라고 해서 보헤미안 무드의 약간 시크한 이런 무드의 스타일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장식 또한 약간 시스루나 이런 프릴 장식, 프릴 블라우스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의상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로는 여전히 트위드가 유행입니다. 간편하게 걸칠 수 있는 이런 장점과 약간 갖춰진 느낌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요. 모델님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가리셨거든요. 모델님의 피부톤과 체형에 따라서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올해 트렌드대로 여성스러운 주름 장식에 하늘하늘한 블라우스와 함께 세련된 한벌로 깔끔하게. 요즘에는 약간 고급스러운 럭셔리라고 해가지고 자켓이지만 약간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의 이런 자켓이랑 짧은 셔츠 이런 팬츠가 이렇게 셋업으로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5 SS 패션 트렌드입니다. 여성복 매장을 그대로 런웨이로 바꿔버리는 모델 워킹. 잠시만요. 포즈. 긴 다리도 부각시켜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평소에는 가리는 스타일 입고 다녔었는데 덕분에 오늘 이렇게 너무 제 스타일을 찾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확실히 장점을 부각시키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죠. 근데 좀 가리고 싶다 하시면 아직까지 다이어트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레이어드된 이런 스타일의 옷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스트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박시한 이런 셔츠를 위에 무심하게 걸쳐 주신다면 좀 시크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재킷입니다. 약간 레귤러 핏에 약간 루즈한 핏에 이런 자켓을 딱 걸쳐주시면 백커버 되는 이런 느낌으로. 저처럼 키가 작은데 마른 체형은 뭘 입으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약간 볼륨감이 있는 소재나 이런 퍼프 소매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상의가 조금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크롭 길이의 자켓을 선택을 하시면 다리도 길어 보여서 키가 큰데
통통한 체형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몸을 가리기 위해서 너무 이제 큰 박시한 이런 라인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분할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할로 상의는 조금 짙게 입거나 아니면 하의를 조금 짙게 입거나 해서 분할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개성에 맞도록 약간 하늘거리는 소재를 입어서 본인 체형이 살짝 보이도록 이렇게 코디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쇼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자 셋 모이니까 그냥 쿵짝이 잘 맞아요. 걸려있는 옷마다 눈이 가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남성복은 이 정장 아니면 좀 스타일링이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은 남성복 패션 트렌드 가능하나요,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유행을 타진 않아도 깔끔하게 그리고 실용성과 편리함이 필요한 게 바로 남성복인데요. 저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땀이 많으시니까 무조건 반팔에다가 항상 이렇게 약간 좀 다크한 컬러를 입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밝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괜찮죠? 색상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네. 너무 네. 톤톤으로 매치가 돼서 너무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한 것 같아요. 자, 2025 남성복 패션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올해도 여전히 젠더리스가 계속 인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요즘에는 젠더 뉴트럴이라고 해서 남녀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졌고 문양도 아주 다양해졌고 색상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핑크 뭐 이런 게 유행인 거예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네, 핑크 또한 뭐 이제 뭐 입을 수 있는 컬러들도 많고요. 당장 저희 아버지만 해도 배가 남산만 하시거든요. 이거 커버 가능한 옷은 없을까요? 너무 솔리드한 그런 단면적인 색상이나 면보다는 약간 무늬가 있거나 니트에도 재질감을 줘서 약간 입체감이 있는. 아빠 생일 언제더라? 생신 선물로 내가 사줄게. 시원한 걸로 데커버하자. 자, 그렇다면 또 한눈에 보는 2025 남성복 SS 패션 트렌드 바로 보시죠. 한마디로 봄을 품은 남자 되겠습니다. 바지는 이제 컬러감을 톤온톤으로 이제 통일을 해서 너무 짙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계절감이 좀 여름이다 보니까 좀 밝게 톤 다운된 이런 블루 컬러를 선택을 해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기본적인 이런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포인트로 약간 무늬에 문양을 살짝 있는 그런 셔츠를 선택해 주시면 약간 밝고 좀 귀여운 느낌을 좀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신발인데요. 신발도 유행이 있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2025 SS 트렌드 신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메리제인 스타일로 여성스럽게 이제 이렇게 스트랩 이런 장식이 발등을 덮는 스타일인 이런 구두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운동화 스니커즈 같은 스타일도 이렇게 꽃 무늬 장식이나 비즈 장식이 있어서 무난한 룩에도 예쁘게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안하면서도 포인트가 되고 실용성과 화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스타일. 구두를 신기에는 제가 또 현장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뛰어다녀야 된단 말이죠. 구두니 힘들 때 이거는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얼굴은 제외하고 봐주세요. 화사하죠? 저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좀 사가야 될 것 같은데? 신발은 신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신발까지가 패션이다. 우리 모델님 진짜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보다가 선택한 스니커즈. 너무 이뻐요.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청바지로 스타일링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 캐주얼스럽지 않을 때 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은 날 이런 신발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니십도 너무 이뻐요. 그렇죠. 네. 그냥 저는 이거 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건 제 겁니다. 네, 제가 원래 신고하던 신발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올봄 트렌드 이렇게 만나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오늘 이렇게 봄 착장을 신상을 짝 입고 나니까 너무 진짜 마음이 봄처럼 화사해진 느낌이고요. 모델분이 너무 예쁘게 잘 소화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만족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25 패션 트렌드 잡고 화사한 봄 보내세요. 괜스레 설레는 계절 봄. 예쁜 옷 입고 더 예뻐지세요.